안녕하세요. 게임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수다. 오늘은 산과 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에 대해서 할 텐데요. 자, 산성과 염기성은 이 어떤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무언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산이 되고 어떤 애들은 염기가 됩니다. 자,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은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수소 이온. 자, 수소 이온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지? H 플러스. 이런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았을 때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산 물질에는 염산이 있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로 나오는 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산도 있고 아세트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들은 시험 문제 단골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산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산성 물질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맛이 나는 대표적인 물질 뭐 있죠? 식초.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수용액은 지시약에 따라서 색깔들이 바뀌기도 하는데, 요거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아야지만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 용액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뭐라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무색으로 나타나고, 자, 메틸 오렌지 용액을 산 용액에다가 넣으면 메틸 오렌지 용액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자, BTB 용액은 BTB가 가장 색깔이 명확해요. 사실 메틸 오렌지는 누가 보면 어떤 용액에서 주황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의견이 분분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딱히 잘 나오지는 않는데,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 색깔이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BTB 용액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BTB 용액 색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BTB 용액이 산 용액과 만나면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성 용액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특별한 금속이랑 만났을 때 이 금속과 산 용액이 반응을 해서 무언가가 막 발생을 해요. 무언가가 바로 무엇이냐? 수소기체예요. 특정한 금속과 만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산성 용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산은 물에 녹으면 뭘 내놓는다고 그랬지?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고 했죠. 산수용액에는 이온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잘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가 또 네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산성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탄산칼슘, 조개껍질의 주성분 같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여기서 또 무언가 뽀글뽀글 나와요. 바로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자, 그래서 이 산성 용액의 공통적인 성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맛이 난다. 두 번째, 지시약을 만나면 색깔이 변하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바뀌고, 페놀프탈렌 용액은 그냥 무색으로, 메틸 오렌지에서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 BTB 용액에서는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정한 금속들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수용액에는 전류가 잘 흐른다. 또한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산성용액만의 특별한 성질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염기성으로 넘어갈까요? 자, 염기라는 건 아까 산은 물에 녹았을 때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었지? 그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죠. 자, 그럼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뭘 내놓을까요? 맞아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고 OH-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에는 수산화 나트륨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과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 그다음에 COH2인 수산화 칼슘, 그다음에 역시 칼슘 대신에 바륨이 들어가서 수산화 바륨 또는 암모니아 등이 있어요. 자, 염기성만의 독특한 성질이 또 있는데요. 아까 산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 뭐였지? 산성 용액들은 신맛이 주로 난다고 했죠. 근데 염기성 용액들은 쓴맛이 주로 납니다. 쓴맛이 주로 나고, 자, 염기성 수용액도 산과 마찬가지로 지시약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오타가 났네요.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여기 오타 고칠게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염기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요거 수정해 주세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라 염기 수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염기성은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산성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무색이었죠. 염기 수용액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리고 메틸 오렌지에서는 노란색으로 반응을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 BTB 용액에서 아까 산에서 BTB 용액은 무슨 색이었지? 그지? 노란색이었지. 염기에서는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파란색. 그래서 BTB 용액을 똥 떨어뜨렸을 때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이 용액은 산성이구나. BTB 용액을 딱 떨어뜨렸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 용액은 염기성 수용액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염기는 아까 뭐랬죠?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했지. 염기 용액에도 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어쩐다? 그지? 잘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또 염기 수용액들은 무언가를 잘 녹이는 성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려. 우리 손 주변에 뭐가 많을까? 그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 용액을 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 표면에 우리 피부가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지.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이 피부가 녹아서 미끌미끌거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기의 특징과 산의 특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넣고 계셔야 하는데, 자, 이때 산과 염기에서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마그네슘 리본, 어떤 특별한 금속 또는 달걀 껍데기에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용액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요 아래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자, 식초, 레몬즙, 사이다, 비누물, 소다용액, 유리, 세정제가 있는데 이 6가지 용액들에 리트머스 종이도 담궈보고, 페놀프탈레인도 떨어뜨려보고, 마그네슘 리본 조각도 넣어보고, 달걀 껍데기도 넣어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표를 잘 보시면 딱 절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죠? 사이다, 비눗물 사이를 기준으로 식초, 레몬즙, 사이다는 리트머스 종이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붉은색이 붉은색으로 바뀐 거 아니겠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 변화가 없어요. 무색이고,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조각, 어떤 특별한 금속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대. 자, 아직 무슨 기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기체가 발생이 됐고, 달걀 껍데기를 넣었더니 또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역시 무슨 기체인지는 모르겠어. 아직 이 표만 봐서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자, 그런데 비눗물, 소다용액, 유리세정제는 봤더니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었네. 페놀프탈레인도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하지만 마그네슘 리본이나 달걀 껍데기와는 반응이 없어요. 자, 감이 딱 오시나요? 식초, 레몬즙, 사이다는, 자, 일단 리트머스 종이색에서도 알 수 있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산이구나. 산성이구나.
그런데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봤더니 페놀프탈레인 산에서는 무색인데 여기 무색이네. 그럼 산일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죠. 자, 마그네슘 리본 특별한 금속과 반응을 해서 기체가 발생했대. 그렇지. 이때 우리 무슨 기체 발생하는지 알죠? 무슨 기체? 그렇지. 수소기체. 자, 한번 써볼까?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 뭐였죠? 그지? 탄산, 칼슘. CO3와 반응을 했을 때 기체가 발생한다. 얘도 뭐예요? 산의 특징이지, 산의 특징. 자, 이때는 어떤 기체가 발생하지? 이 기체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지? CO2, 이산화탄소였을 거예요, 아마. 자, 이 표에 나온 결과로 미루어 보아. 식초, 레몬, 사이다는 무슨 용액이다? 그지? 산이다.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는 요 세 가지 용액들은 무엇이다? 그렇지. 염기일 것이다. 자, 모두 찾으실 수 있겠죠? 요렇게 어떤 지시하게 어떤 반응을 보였다를 보고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산의 이온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산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인 수소이온이랑 음이온인 다른 들로 나뉘게 되는데, 자, 아까 산 용액 뭐뭐 있었지? 우리 앞에서 했을 때 대표적인 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자, 이때 염산이랑 황산이랑 질산이랑 다른 애들이지. 근데 똑같이 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어떤 얘네들이 산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게 해주는 인자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산의 공통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 그렇죠. 산이 뭐였지? 물에 녹았을 때 뭘 내나?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이야. 동일하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수소이온에 의해서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산의 공통성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수소이온 때문이다. 자, 그럼 산은 산인데 어떤 애는 질산이고 어떤 애는 염산이고 어떤 애는 황산이야. 이 산의 종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 그지? 바로 플러스 이온인 수소이온이 아니라 나머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들이 다르기 때문에 산이 각각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림의 예시에 묽은 염산, 염산이 있고 황산이 있어요. 둘 다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뭘 내놓지? 그렇지. 수소이온을 내놔요. 자, 얘네 때문에 산이라는 공통성을 갖게 되는 거고 나머지 떨어져 나온 음이온들 염화이온 Cl-랑 SO4, 황산이온 이 떨어져 나온 음이온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염산이 되는 거고 어떤 애는 황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이온 때문에 산의 특성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네 가지 얘들을 가지고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우리가 나눠봅시다. 자, 염산 방금 했네요. 수소이온 H+, 요거 1대1로 결합했으니까 수소이온이 H+ 하나. 음이온은 그지? Cl- 염화이온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질산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올 텐데 역시 이때도 양이온은 누구? 그지? 수소이온. 떨어져 나오는 음이온은요. 뭐 남아? NO3- 질산 이온이 남는다. 자, 세 번째 아세트산. 너무 길어. 하지만 잘 쳐다보시면 얘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였을 때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지? 수소이온이 튀어나와야 돼. H+ 수소이온이 나오고 수소 빼고 나머지가 몽땅 다 모인 거야. 그지? 음이온인 거예요. CH3COOH 마이너스 요런 걸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황산도 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 수소가 몇 개지? 2개. 그럼 수소 이온도 몇 개 나와야 돼요? 그지? 2개. EH+.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남아요? S4 인데 수소 2개랑 얘를 하나랑 결합했으니까 얘는 몇 가짜리? 그지? 2가짜리 황산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해서 이온화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염기의 이온화 한번 볼게요. 자, 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기가 뭐였지? 물에 녹았을 때 뭘 내놓는 애? 그렇지.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했었어요. 자, 염기 이온화는 염기가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는 거를 우리가 염기가 이온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염기들 아까 뭐 있었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수산화 바륨, 수산화 어쩌고, 수산화 어쩌고, 수산화 어쩌고. 공통점이 뭐야? 수산화 때문인 거지. 그 수산화의 정체는 그렇죠. 바로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OH-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주는 요인이고, 자, 그럼 어떤 애는 수산화 바륨, 어떤 애는 수산화 나트륨, 여기 그림에서처럼 어떤 애는 수산화 나트륨, 어떤 애는 수산화 칼슘이 되는 이유는 염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튀어나오는 무엇? 양이온 때문이다. 양이온 때문이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역시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 OH-. 이거 잘 보세요. OH, O 옆에 H 붙어 있고, O 옆에 H 붙어 있고, 요런 원자 모형도 분자 모형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튀어나오면 나머지 뭐 남죠? 플러스 나트륨 이온. 여기는 요 보라색 칼슘 이온. 양이온들이 튀어나오죠. 어떤 양이온이냐에 따라서 다른 염기가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염기도 마찬가지로 상처럼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애들 가지고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분리를 해봅시다. 자, 수산화 나트륨 좀 전에 했죠. 양이온은 뭐다? 그지? Na 플러스 수산화 이온 OH-가 튀어나오고요. 자, 요거 써드려야 될까요? 나트륨 이온. 자, 수산화 칼륨은 수산화니까 OH- 하나 튀어나오고 나머지 K 플러스. 이게 뭐죠? 칼륨 이온. 앞에다 쓸게요. 칼륨 이온. 자, 수산화 칼슘은 오타 있다. 칼슘이 아니라 칼슘은 CaOH2니까 OH가 몇 개? 2개.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2개여야겠네. OH-가 2개. 그런데 얘가 하나의 칼슘과 결합했다는 얘기는 칼슘이 있까. 이게 칼슘 이온. 자, 용액이 나오면 염기, 양이온, 수산화 이온. 산일 경우도 수소이온, 음이온으로 나누실 수 있겠죠. 꼭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지시학들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학 앞에서 선생님이 그냥 무턱대고 지시학을 막 얘기했지만 사실 지시학이라는 건 산 또는 염기를 반응색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이 바뀌었죠. 자, 우리 앞에서 뭐뭐 했지? 리트머스 종이 2개 했었고, 자, 아이고, 띄우고. 리트머스 종이, 어떤 리트머스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졌고, 페놀프탈레인이 또 다른 대표적인 지시야.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이거 BTB 용액인데, 여기 그림 보세요. 산성에서 빨강, 염기에서 아까 뭐였지? 노랑이었지. 자, 근데 중성에서, 이거 노랑이라고 할까? 주황이라고 할까? 어떤 참고서에는 노랑이라고 돼 있고, 어떤 참고서에는 주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뭐 확실한 산성만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 둬야 될 건 뭐다? BTB 용액, 가장 색 구별이 잘 되는 BTB 용액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 산성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뭘로 바뀌었지? 붉은색으로. 자, 중성에서는 색깔 변화 없습니다.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죠. 푸른색.
자, 페놀프탈레인은 어느 용액에서만 반응하지? 그지? 염기성에서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띠고 나머지는 무색. 자, 메틸오렌지는 자, 선생님이 가리키는 교과서 기준으로 한다면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는 빨간색,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 자, BTB 용액은요, 산성에서 무슨 색이었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지시약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산과 염기 구별 잘 하실 수 있겠죠? 이번 시간 산과 염기의 특징과 산과 염기에 따른 지시약 변화, 색 구별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과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